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이제 제이파크TV 평균 프로그램당 시청자가 70뷰를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20뷰, 30뷰를 웃돌다 40뷰를 돌파한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 시청률이 급격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구독과 시청을 해주시면은 본 방송의 정보 및 질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본 제이파크TV의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을 넘어서게 되면 아마 기존의 다른 유튜버 방송들의 고급화된 영상과 화면에 버금가는 훌륭한 자료를 영상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유익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과 신청을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 어렵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쇼크로 자금 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수한 대기업들까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톱 4대 은행 대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4대 은행 대출은 1월 달에 62조 1701억, 2월 달에 63조 3608억,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71조 3388억의 대출금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200조에 가까운 대출이 대기업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유보금, 즉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멋모르는 삼류학자들이 떠들었던 게 엊그제인데, 대기업에서 이 3개월간에 200조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대출받았다라는 것은 삼류대 학자들이 얘기한 것 같이, 또 본 유튜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현금을 기업에서 쌓아놓으면 뭐하러 대출을 받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체질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열악한 기업의 어려움을 현실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은 시절 같으면은 조달 비용이 싼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모았을 대기업 중 상당수가 은행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입니다. 본 유튜버가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회사채 판매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채를 선뜻 살 그런 좋은 호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태 장기에 대비해 기업들이 현금부터 확보하려고 나선 게 대출의 증가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단기자금 조달 통로인 CP, 즉 기업어음 발행 여건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룹 차원의 현금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간판 기업들까지 돈 가뭄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경제 현실입니다. 하물며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주요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뼈아플 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각종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겹쳐 매출 기준 3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8년 58조 8천억을 기록했던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2019년 27조 7천억으로 마이너스 52.8%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5.5조의 영업이익이 3.8조로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30.2%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조 8천억에서 2조 7천억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 87%의 영업이익 하향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2조 2천억에서 8,956억으로 마이너스 60.1%. 고로 용광로를 가동을 중지하느니 마느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3,312억으로 마이너스 67.7%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이익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상황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부터 경기가 하수상했던 것인데 우한폐렴이 겹쳐 더 악화된 것이죠. 이때 즉 2018년 그런대로 경기 괜찮았을 때 이런 때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방심을 하다 지금과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 대기업들 창업주들은 미래 예측을 점쟁이만큼씩이나 점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예측을 잘했습니다. 2세, 3세, 4세들이 물려받은 지금에 와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객기를 부리는 라고 할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세를 과시하려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우리는 그동안에 이 경제사를 보면은 해외나 국내나 유수한 굴지의 기업이 매각되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 대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4월 중 쓰러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4월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실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는 듯한 인상을 시장에 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총 29조 원 규모의 자금을 푸는 내용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위기를 대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대기업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자금은 공급하겠지만 정부가 나서 기업 신용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셈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미국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기업보험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산하에 설립되는 특수목적 법인의 재무부가 100억 달러 신용보호 자금을 제공키로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기업 신용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멈춘 것도 이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대기업 중에서 혹여 흑자 부도라도 나는 곳이 생긴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부도가 나면 대규모 실직 사태와 경제위기 가중이라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위안위기 때 경험했던 대로 지금이라도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신용을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게 시급할 것입니다. 위기에 만사지탄이란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본 유튜버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업이요, 깊숙이 뚫어보면은 그렇게 강한 체질로 단련돼 있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커온 기업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체제만 잡혀지면은 저절로 커져가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진 기업이 많습니다. 경영자의 각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경영자의 특이한 능력에 의해서 커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는 큰 고뇌 없이도 커왔던 게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게 아직까지 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가령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운영해봤던 사람이라면, 피부로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라면 대기업 가서도 훌륭하게 경영을 할 수가 있는 자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조건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소규모 기업보다는 얼등히 좋습니다. 가령 쉽게 말해가지고 대기업에서는 이번에 산업은행에 두산중공업 같은 데 1조 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지만,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100억 대출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1000개 기업에서 하면은 1개 기업이 해당될까 말까입니다. 그런 기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1조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본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유튜버가 생각했을 때도 나한테 1조 원을 갖다 지원을 해준다면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10만 개 일자리 지킵니까? 1조 원 가지고. 1조 원 가지고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거금을 갖다가 써보지 않았던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서업자들은 1조 원이라는 거금이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100만 명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운영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한 식견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뿐이지, 그 시스템 갖춰진 것을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갖춰진 거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발판을 만드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지원만 제대로 받으면 중소업체가 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만큼 못 커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도 그런 기업체에다가는 지원 안 해야 됩니다.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 비전을 보고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규모를 봐야 됩니다. 규모 보고 해주는 겁니다. 규모, 담보물, 이러니 기업이 더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놈만 크는 거예요. 큰 놈이 쉽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소기업, 어렵게 성장한 우량 중소기업 그냥 인수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업종에 다 진출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종이 선정이 됐든 어쨌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큰 기업에 먹히는 겁니다. 이런 금융 시스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그 시계 제조 업체들이 대기업이라서 그 시계가 고가에 팔리고 그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건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작은 기업도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그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다못해 무슨 제품 아이템이 정해 있다 그래도 그것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금력에서 밀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내고도 꽃도 못 피고 싹 튀다가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 조건,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아니면 어떠한 영업 실적을 제시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준다면은 그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장된 뒤에 와서 대출을 받으라면 그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완전히 성장해 놓고 나서 해주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그 대출이 됩니까? 성장해서 제대로 운영되면은 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서 해주고도 은행이 망했습니다. 은행 망한 일 있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 상당히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은행이 원래 있던 은행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 은행 같은 데는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이 합친 거고, 하나은행 경우도 옛날에 국영기업인 외환은행도 인수해버렸지 않습니까? 제1은행은 아예 영국계 은행으로 넘어갔고, 신한은행도 조흥은행을 인수해버렸고, 조흥은행이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은행도 주택은행 갖다가 인수한 거고,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못 받을 일이 없는 대출을 해주고 못 받아가지고 부도가 납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못 받을 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못 받을 받을 거를 못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을 갖다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서 성장을 시켜야지 그게 은행도 부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갖다가 특별 대출해 준다고 해가지고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은 그냥 해줍니까? 조건 엄청 까다롭습니다. 1,000,000원 대출 받는다고 그 아침 새벽에 4시에 나가가지고 줄 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 대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조건 까다롭습니다.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자기 여건에 맞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은행 애들이요, 얘들 뭐 그렇게 진짜 필요할 때 쉽게 대출 안 해줍니다. 잘 돌아갈 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기 보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올해만 해도 200조에 가까운 돈 대기업에서는 쉽게 빌렸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200조 빌리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몽땅 다 가가지고 대출 신청해도 200조 원을 갖다가 심사하는 기간 한 1, 2년, 2, 3년 걸려가지고 해더라도요 200조 대출 못 받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까다롭고 그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대출했는데 왜 그 대우조선 같은 데다가는 산업은행에서 계속 쏟아붓습니까, 돈을? 아닌 게 아니라 그 돈이면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배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제가 대기업 몇 개 흔들리면은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대기업도요, 떨어지고 보면은 그닥 기초 체력이 다져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봤지 않습니까? 대우 해체되는 거라든가 국제상사 해체되는 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는 강구해서 더 큰 경제난이 없기를 예방의 차원에서 심사숙고의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